자, 오늘은 이제 그 오답 노트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노트라는 거를 여러분 많이 작성을 하고 있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고 있는데, 그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답 노트 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답 노트를 내가 본인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하느냐라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만약에 그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오답 노트를 내가 하고 있다면 정말 그거는 선생님이 볼 때는 오답 노트 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하거나 어머니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계신다면 오답 노트를 하라고 시키면 사실 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어머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되냐면은 학생들 내가 시켜봤어요.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오답 노트도 겁나 많이 시켜보고, 왜 학원장 원장님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오답 노트 시켜라라고 하니까 많이 시켜봤어요. 근데 시켜본 결과 학습 효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를 시키면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작성하는 유형에서는 일단 내가 시켜서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무제 노트라든지 이런 데다 써온 사람도 있고, 줄쳐진 노트에 써진 사람도 있고, 오답 노트 양식에다가 써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오답 노트 양식을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걸 애들한테 배포를 하고 여기다 오답 노트를 써와라! 이렇게 왜 틀렸는지도 얘기해와라! 이렇게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그게 진짜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왜 오래 가지 못하냐면 과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걸 과제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선생님이 시키거나 엄마가 시키거나 하면 과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옛날에 학교에서 깜지라는 거 써봤죠? 깜지라는 건 지금도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게 어떻습니까? 학습이 됐습니까? 그게 학습을 하는 겁니까? 애들 깜지 써오라 그러고 오답 써오라 그러면 막 집에 가서 TV 켜놓고 하고, 핸드폰 보면서 하고, 웹툰 보면서 쓰고, 아니면 그냥 쓰기는 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이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오답 노트가 정말 나쁜 건가요? 정말 안 좋은 건가요?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답 노트라는 거를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작성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요량으로 내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답 노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답 노트를 작성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 한 걸 딱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매일 봐야 돼. 그런 사람만 효율이 있어요. 효율이 좋아요. 오답 노트를 계속 보면서 내가 이걸 틀렸었지, 내가 왜 틀렸을까 계속 보고 반성하고, 그런 학생들이 오답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오답 노트 한 번 작성하고 한 번도 보지 않은 학생들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노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답 노트라는 거는 계속해서 봐줘야 의미가 있는 거야. 계속 내가 그걸 보고 또 보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보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런 유형도 있었어. 어떤 유형이냐면, 막 문제를, 오답 노트 보통 쓰면 어때요, 여러분? 오답 노트를 틀린 문제를 막 작성을 합니다. 막 적어요. 막 적고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적어요. 그게 풀이 과정이 선생님이 막 풀어준 과정을 갖다 열심히 베끼는 거죠. 그죠? 베끼는 겁니다. 베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답 했다고 선생님 검사 받고, 검사 띡 받으면 이제 안 보는 거야. 그지? 어떤 애도 있었냐면 책을 막 잘라. 책을 내가 틀린 문제를 잘라가지고 막 그 풀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죠? 풀로 붙인 다음에 밑에다가 막 풀이 과정 써요. 너 왜 이렇게 했냐? 시간 오래 걸리지 않냐? 선생님 쓰는 시간보다 더 적게 걸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다시 보냐 안 보냐. 내가 오답 노트를 작성한 걸 다시 보냐 안 보냐. 그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성향의 문제입니다. 성향의 문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개인의 성향이에요. 내가 이거를 꼼꼼하게 해서 계속 보는 학생은 오답 노트를 작성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을 보는 거야. 성향을. 내가 오답 노트를 꾸준히 나는 볼 거야 라고 하면 작성해도 돼요. 나는 오답 노트 한번 작성하면 에이 꼴 보기도 싫어,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말라는 얘기지 오답을 다시 풀어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효율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시간 대비 효율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데 깨끗하게 작성하려고 예쁘게 쓰고 막 칼라펜으로 컬러풀하게 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런 성향이 더 많죠. 네, 좀 이쁘게 꾸밀라고 하고 이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걸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시간에 그 오답을 그냥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풀어보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답 노트를 굳이 작성하지 말고 그냥 그 문제집에 틀린 문제나 개념서에 틀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잘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풀어보는 거.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이렇게 작업하는 노동이 아니고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다시 그 시간 대비 효율은 그 짧은 시간, 그 많이 오래 걸린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그 오랜 시간보다 내가 이 시간에 3번을 풀 수 있다면 그 문제를. 그죠?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오답을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반드시 오답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요, 내가 어떤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냐면 이 작업은 우선돼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채점 가끔씩 보면 어떤 학생들은 뭐 채점도 안 한 학생들도 있고, 그죠? 막 그냥 깨끗하게 저 선생님 전 들어온 거 싫어요, 문제집이,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뭐 채점해 주지 마세요 이런 애들도 가끔씩 있었어.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맞고 틀리고 찍었고 이런 걸 반드시 표시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집을 딱 펼쳤어. 그러면 내가 처음 풀어서 맞은 문제, 확실하게 아는 문제와 그 다음에 틀린 문제, 틀렸는데 다시 한번 고쳐서 맞았어. 2번째 고쳐서 맞았어. 이렇게 2번째 고쳐서 맞았어요. 그죠? 처음에 틀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3번째 고쳐서 맞았어요. 써놔, 이렇게. 그죠? 틀렸는데 못 풀었어요. 다시 별표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그지? 오답 노트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이거 잘 몰랐던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이런 거를 2번, 3번이고 4번이고 다시 풀어보는 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대신에 문제를 펼쳤을 때 내가 이 문제는 확실히 틀렸구나. 이 문제 선생님 같이 풀었구나. 이런 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문제집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는요.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오답 노트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순전히 선생님 생각입니다. 선생님 생각이니까 뭐 동의하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고 이건 그래도 선생님 나는 오답 노트를 무조건 죽어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시간을 오래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왜 시키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시키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요, 약간 중상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선생님들이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하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죠?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와라 라고 했을 때 그나마 한 번 더 적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상 정도의 상 레벨로 올라가는 그 레벨에 있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자기 걸로 만들어 보는 게 좋단 말이야. 굳이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지 말고. 하지만 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라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뭐요? 성향의 문제. 내가 지금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오답 노트를 많이 볼 거냐? 아니면 보지 않을 거냐? 이런 학생들 갖다가 얘기를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굳이 선생님 생각이니까 딴지를 걸지는 마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